리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전에 주봉이 마감이 되기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영상에서. 그래서 이제 0.5달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전에는 0.5달러에 대한 부분에 이탈이 나와도 다시 회복하면서 결국에는 일봉상에서의 봉이 마감이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 0.5달러의 위에서 좀 마감하는 그런 그림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보여줬었는데 어제 이제 마감이 0.5달러 밑에서 됐죠. 일주일 만에. 그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한 시간 봉입니다. 일단 0.5달러가 굉장히 지지를 잘 받았던 구간입니다. 받았던 구간인데 그 구간에 대한 계속 지지가 나오다가 결국에는 이탈이 나온 이후에 0.5달러가 강한 저항으로 바뀌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봉이 0.5달러 밑에서 마감이 됐죠. 그리고 제가 비트 강조 드렸던 게 비트도 25.9 밑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 결국에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그 이유는 이전에 큰 상승을 만들어냈을 때 지지를 받았던 이탈이 나와도 지지를 해줬던 구간이 25.9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25.8 구간에서 마감을 했고요. 결국에 그러면서 이제 매도세와 함께 좀 잠시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림인데 결국에 굉장히 안 좋은 자리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관점은 결국에는 22.5까지는 하락이 나와야 된다는 게 제 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도 마찬가지로 0.5달러 밑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0.4964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0.4964달러 그 구간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주봉 자체가 안 좋은 구간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봉이 큰 봉이기 때문에 결국에 매도 압력은 더 강해질 거고 결국에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런 강력한 하락 요소들이 더욱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하락 요소가 세 가지가 그러니까 두 가지 그리고 가장 큰 주봉에 대한 마감 그렇게 세 가지가 지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0.5달러의 탈환이 어려운 그림이 나오는 거다. 즉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행보에 대한 하락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강장 지지를 잘 받았던 채널 하단부에 대한 이탈 이후에 그 구간의 저항을 확인한 다음 결국에는 제가 리테스트 과정이 거쳐지면 이 구간에서 멀어지는 움직임이 나온다 강조를 드렸죠. 결국에 고점이 낮아지면서 멀어지는 그림 그리고 이런 삼각수렴 하방 이탈에 대한 하락 패턴 그리고 갭 메우기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멀어지는 그림이 나올 거다 그렇게 좀 강조를 드렸는데요. 거기서 주봉까지 마감을 안 좋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방에 대한 강력한 하락 요소가 세 가지가 완전 거의 역대급 하락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락에 대한 부분 좀 크게 보입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전에 FTX발 매도세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오전에 아까 제가 분석 드리고 이후에 나왔던 글입니다.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은 나왔죠. 말은 나왔는데 저는 이 악재 상관없이도 지금 구간 자체가 그냥 매도세가 쏟아질 수 있는 자리다. 제가 빅쇼트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 그렇게 계속 좀 강조를 드렸죠. 그 이유는 강력한 하락 요소가 있고 결국에는 그 하락 요소가 지금 위치한 어떤 채널의 그러니까 마지막 추세, 그러니까 어떤 상승 채널의 마지막 추세인 0.38달러까지 이 채널의 이탈이 나오면서 결국에 이제 그 다음 추세가 0.38달러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제가 결국에는 열려 있는 구간인데 그 구간에서 강력한 하락 요소 주봉에서도 나오고 지금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다는 건 빅쇼트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 그렇게 강조를 드렸죠. 근데 결국에 악재나 호재는 이제 차트가 좀 많이 무너졌을 때 악재가 나오면 더 많이 빠지는 경우가 찐 하락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상승 같은 경우도 찐 상승으로 갈 때는 차트가 상승 추세로 그 상황에서 나올 때 진짜 찐 상승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악재가 그러니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지금 이런 식의 기사는 나왔지만 지금 상황에서 조그마한 악재도 큰 하락을 만들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냥 악재가 없어도 계속 기술적인 부분에서 하락을 만들 수 있는 자리인데 이런 식의 악재까지 있다라고 하면 우려 수준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자리 자체가 저 악재 없이도 크게 빠질 수 있는 자리인데 저런 게 동반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재료로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봉에서
결국에는 빅쇼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0.38달러까지 좀 빠지는 그림이 나와서 주봉을 마감하게 되면 제가 MACD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0구간까지는 좀 내려와줘야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좀 강조를 드렸는데요. 아직 주봉을 마감했는데도 크게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여기 있는 모습이죠. 근데 만약 이번 주에 빅쇼트, 제 관점대로 빅쇼트가 나와서 결국에 마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결국에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MACD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락에 대한 강력한 요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0.4989 8 아니면 9 그 정도 달러에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0.5달러 밑에서 마감하면서 결국에 이런 식의 하락세가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봉이 이런 하락이 나온 건 주봉이 안 좋은 자리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0.5달러에 대한 지지가 잘 이루어졌었는데 결국에 그 후간이 저항으로 바뀌면서 이런 리테스트 과정이 거쳐지면서 나오는 하락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아까도 강조를 드렸지만 하락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빅쇼트처럼 이런 식의 그림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좀 강조를 드렸던 게 지금 어떤 단기적인 부분에서 마지막 상승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왔죠. 그렇다는 건 하락 추세로 접어난이 됐다라는 건데,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는 건데, 결국에 이때도 제가 상승 추세가 있었는데 결국에 이탈이 나오면서 이런 식의 하락 추세를 만들면서 계속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만의 이탈이 아니라 결국에는 리테스트, 헤드앤숄더에 대한 이탈 이후에 리테스트가 거쳐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계속 매도세와 함께 이런 패턴이 나오면서 더 강해진 모습. 지금은 여기서 리테스트가 나오고 이러한 패턴 이후에 매도세가 강해지는 모습,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맥락은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